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건조한 거예요. 제가 다 고쳐놨는데 한의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피부 쪽에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들을 치료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피부의 기능은 정상인데 건조할 때를 또 구분해서 치료를 해요. 날씨가 추운 날에는 너무 건조해서 수분크림도 피부에 바르고 물도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도 계속 건조함 때문에 괴로움이 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을 많이 마셔도 피부가 계속 건조한 거는 한의학에서는 진액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이랑 진액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기 싫고 피부 건조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시면 당귀 아니면 구기자 같은 거 차를 겨울 기간 동안에만 한 2달 정도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피부 건조증은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합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피부가 당겨요, 건조해요, 터요, 일어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큰 거는 일단 낮은 온도와 건조한 습도 때문입니다. 온도 자체가 낮으면 피부 자체로의 혈류가 떨어지게 되고요, 혈류가 떨어지면 피부의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지방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방샘에서 지방 분비를 해가지고 피부를 계속 촉촉하고 수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똑바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피부 겉면에서 수분 손실을 더 많이 일으키고 촉촉하지 않고 건조해지는 거죠. 거기에 겨울철에 밖은 추우니까 실내는 온도를 높게 하고 낮은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더 심하게 피부 건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지방샘에서 만드는 지방이 촉촉하게도 만들지만요,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을 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건조함이요, 겨울철이 아니라도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령층들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기능이 떨어지는데 땀샘 그리고 피지선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지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10대들 생각해 보면은 얼굴에서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한때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비가 오히려 안 되게 되면서 더 많이 쉽게 건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빠지느냐, 손을 자주 씻는 사람들, 그리고 비누칠을 많이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환자들 치료할 때 알코올 많이 만지고 환자 보고 나서 또 손 씻고 비누칠하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보습을 저도 계속 시켜주고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이 있어요, 손 쪽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보습입니다. 몸에서 뭔가 분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 수분 유지를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습제입니다, 몸에 바르는 보습제입니다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있는 각질층의 지방 성분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방층의 구조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에 2번만이라도 좀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저처럼 손을 자주 씻는 사람들은 틈틈이 계속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액상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걸 발라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세린을 바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바세린은 석유 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석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이 이상하게 매끄러운 걸 보니까 뭔가 저기 성분에 특수한 게 있는가 봐 라고 해서 분리해서 추출하기 시작한 것이 바세린이거든요. 우리가 들을 때는 석유 성분이라며 이거 피부에 안 좋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냥 다 정유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막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션들을 바르고 나서도 건조한 부위에는 이 바세린을 덧발라서 더 한번 코팅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도포할 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바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토피가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습니다, 지루성 모공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피부에서 지질대사가 똑바로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거기에 기름을 더 덮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가 더 숨을 쉬지 못하겠죠? 몸은 좀 더 자유롭게 바를 수 있지만 얼굴에서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부위들은 조금 더 덜 바르거나 아주 얇게 펴 바르는 게 좋겠습니다. 피부에 좋다 그랬으니까 얼굴에다가 많이 발라야지 그러시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걸로 뭔가 피부 건조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비타민 A가 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 각각 레티놀이라는 성분이랑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건조를 예방해 주는 데 효과가 있고요.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약재들은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복용하시거나 구할 수 있는 걸로는 당귀나 구기자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몸에 들어가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손실된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고 수분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 아래쪽에 있는 층들이 튼튼해져 가지고 피부 자체를 탄력성 있게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피디님 피부 건조할 때 하면은 좋다는 방법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와이프가 종종 솜이나 거즈 같은 거를 희견수 같은 걸로 건조한 곳에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성분이 있는 걸 넣는 거는 괜찮은데 아토피가 있습니다, 건선이 심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한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갖다가 꺼즈로 만들어가지고 얹어드리거든요. 그냥 맹물을 넣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물은 올라갔을 때 특정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걸 떼면 피부에 있는 열도 뺏어가면서 수분도 같이 뺏어가요. 이걸 장기간 하시는 거는 많이 권하지는 않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볍게 뒤었어요, 열감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사용하시는데 건조할 때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얼굴과 몸이 건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좋을까요? 잘못된 방법이나 효율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목욕을 하면 피부가 크게 나빠지지 않고 도움이 돼요. 이때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많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피부 장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서 목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토피가 있습니다, 건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서 목욕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 나온 연구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대신 목욕을 하시게 되면 나와서 최대한 빨리 몸을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물기가 묻어 있으면 기와열을 통해서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 구석구석에 있는 물기들을 다 싹 닦아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보습을 하시는 겁니다. 로션 같은 거 아끼지 마시고 풍부하게 많이 발라주시는 걸로 보습을 한 뒤에 옷을 입으면 되겠죠. 그리고 남자들은 5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20-30분도 앉아 있거든요. 적당한 목욕 시간은요, 피부를 위해서는 10에서 15분 정도에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이 좋습니다. 그러면 10에서 15분밖에 안 할 건데 뭘 넣으면 좋은지 알려드려 볼게요. 오트밀 가루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미가 있어요. 논문도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오트밀 가루를 적정량 넣어서 물이 약간 뽀얗게 되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보습 오일들, 코코넛 오일이니 아몬드 오일이니 로즈마리 오일이니 첨가를 해놓으면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할 때만인가요? 아니면 세수할 때도 같이 넣어서 사용하는 게 좋나요? 오트밀을 세수할 때 쓰면 좀 복잡합니다. 그거 잘못해서 얼굴에 엉겨 붙으면 수습이 안 되니까 세수하실 때는 그냥 세수를 하시고요. 세수할 때 오일 바르는 것도 개인차가 되게 커요. 얼굴은 아까 말한 대로 지질이 그래도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몸이 건조할 때 오일 몇 방울 그리고 오트밀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하시는 게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 밀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경험이 있어요. 어머니가 야, 여기 피부가 이제 텄으니까 일단 때를 민 다음에 보습을 하자, 그럼 괜찮아 라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는 때를 적정하게 민 다음에 보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닐 같은 걸로 덮듯이 덮어서 계속 고보습 상태를 유지시켜서 좋았던 건데, 기본적으로 때는요 많이 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 있는 때가요 피부에서 제일 위층에 존재하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살고 있는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피부에 생기는 충격이나 극심한 온도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고, 물론 각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트게 내는 경우에는 살짝 밀어내는 건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게 밀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십시오. 피부 건조가 너무 심할 때 박사님을 찾아가서 한의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건조한 거예요. 제가 다 고쳐놨는데 한의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피부 쪽에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들을 치료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피부의 기능은 정상인데 건조할 때를 또 구분해서 치료를 해요. 예를 들어서 뒤꿈치가 자꾸 갈라집니다, 입술이 자꾸 말라서 터져요, 손끝이 겨울만 되면 갈라져서 벌어진 다음에 아물어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뭐 보습을 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구기자니 당기니 이런 개별적인 약물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훨씬 고용량의 여러 가지 약물들을 써가지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건조증 자체가 심하고 폐경기, 생리가 끝나게 되는 전후로 심해진 건조증들은 저희 쪽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치료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빨리 생긴 것들은 빨리 없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피부라는 거는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살이 차오르고 아물 때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들이 있어요. 짧으면 2-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걸리는 것들은 질환적인 측면이니까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될 수는 있겠죠. 오늘은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부 건조증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